최근에 대한체육회에서 또 해병대 캠프 논란이 있었잖아요. 2023년 12월 18일에 대한체육회에서 해병대 캠프를 갔습니다. 야구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일단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또 해병대 캠프를 이게 말이 돼 이게? 정신력 강화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지금 대한체육회 모토를 보니까 이 스포츠 뭐 과학화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해병대 캠프 쌍팔년도에 했던 걸 하는 게 뭔 과학한가 싶지만 실제로 옛날에 프로야구에서는 그런 게 많았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미신에 가까운 이게 많았지. 김종훈 기자 저 야구 기자니까 혹시 그 5대상 극기훈련 알아?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야구 팬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최강야구의 김성근 감독님으로 좀 유명한 대상 훈련입니다. 너 김성근 감독님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칭송. 거기에 자꾸 언급이 됐지. 네, 맞습니다.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안산 극기훈련을 갔다 왔어요. 그때까지. 이게 프로야구에 몇 가지 전설이 있는데 훈련하면은 매일 이제 야구인들끼리 얘기하는 게 5대상 극기훈련 전설 가운데 전설. 1988년 우리가 서울올림픽이 열렸잖아. 네. 서울올림픽이 열리면서 대한민국 이제 스포츠계가 이게 스포츠 과학에 눈을 뜬 거야. 특히나 뭐에 눈을 떴냐면 나쁜 거에 눈을 떴지. 금지 약물. 벤 존스 때문에 이제 금지 약물에 눈을 뜬 거야. 거기다가 외국 선수를 보니까 뭐 과학적으로 뭐 엄청난 장비를 동원하는 거야. 그래서 야구계에서도 그 즈음에 프로야구를 과학화해보자 라고 했는데 딱 한 사건 때문에 다 나가리가 됐어. 그게 뭐냐? 1989년 이 태평양 돌핀스에서 1월달 한창 춥지. 지금도 춥지만 그때 1월은 진짜 밖에 못 나가. 차명주 원장처럼 잘 사는 집은 기름 보일러 있지만 우리 집처럼 못 사는 집은 연탄 보일러인데. 아니 우리는 부산이라서 좀 그렇게 춥진 않았어. 하여튼 엄청나게 추웠어. 근데 1월에 태평양 돌핀스의 감독이 새로 바뀌어. 그게 누굴까?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프로야구 팬들을 즐겁게 네가 좋아하는 거. 김성근 감독님이 그 김성 감독이 오신 거야. 근데 원래 김성 감독이 태평양 돌핀스가 아니라 MBC 총무에 간다는 소문이 많았어. 근데 김성 감독도 오비 베어스 감독을 하다가 성공을 못했잖아. 그래서 같은 서울 용어지 팀의 MBC 총무에서 본인이 뭔가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선택은 태평양 돌핀스였어. 왜요? 그때도 MBC가 태평양보다 훨씬 나았지. 그 인기팀 아니야. 그죠.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김성근 감독에게 돌핀스에 가야 된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다. 그 유명한 서쪽으로 가십시오. 서쪽으로 가십시오. 서쪽으로 가십시오. 근데 잠깐만. 서울이 있으면 인천이 원래 인천이 보자. 서쪽이구나. 서쪽이구나. 나는 내비가 없으면 방향 감각이 서쪽으로 가십시오. 고웨스트.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도 야구계 전설로 남아있는 너무나 유명하지 한 번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던 그 전설 속의 인물. 누구죠? 바로 변도사였어. 이름이 변도사인가요? 아니 별명이지. 1950년생으로 알려져 있어. 변용호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계룡산 부근에서 태어나셨대. 야 이게 태어난 데부터가 좀 남다르잖아. 근데 이분이 이 야구계에 어떻게 알려졌냐면 오비 베어스 옛날 개영채라는 투수가 있었어. 이제 우리 김종인 나처럼 이제 수염이 이 더부룩한.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데 그분이 부상을 당했는데 몇 개월 있다가 등판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들렸었는데 일주일 그 정도 넘어서 복귀를 한 거야. 그때 오비베스 감독이던 김성 감독이 물어본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복귀를 했냐? 안 믿어진다. 저를 치료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냐? 병원이 아니라 변도사님입니다. 사기당한 거 아니야? 기적을 한 차례 경험하신. 보통 사람들이 이제 기적을 접하게 되면 맹신하게 되잖아. 그런데 이분이 어린 시절 도사 스님을 만나서 무술도 배웠다라고 했고 동양 철학에 대해서도 심취도 하시고 갖가지 의학, 이 한의학에 대해서도 섭렵을 하셨대. 이분이 알려지기로는 대만에 가서 한의학 학사도 땄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변도산 치료를 받고 빠르게 복귀를 하니까 놀란 거지. 그래서 한번 김성 감독이 이 변도사를 만난다 봐. 변도사 대뜸 감독님 간이 안 좋으시죠? 김성 감독이 평소에 간이 안 좋았거든. 그때는 다 간이 안 좋지 않나? 술 계속 마셔가지고 얼굴만 봐도 시커머니까. 그렇지. 근데 어쨌든 간이 안 좋고 다른 쪽도 몸이 안 좋으셔 말을 했는데 맞는 거야. 야 신기한데 생각을 했겠지. 그러면서 이제 교류가 될수록 이 변도사의 매력에 좀 빠지신 것 같아. 이분한테 치료를 받는 선수들도 몸이 빨리 나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도사한테 의지를 했는데 이 변도사가 또 통이 큰 사람이야. 김성 감독한테도 약을 공짜로 드리겠다. 돈 많은 회장들한테 약 지어주고 침 놔주면 그걸로 돈 벌면 되니까 감독님 같으신 분들에게 약을 무료로 주겠다. 이렇게 야구계 몇몇 사람들, 기자들도 이분한테 약을 받아 먹었는데 꽤 괜찮았나 봐. 물론 하나 우리 참고로 해야 될 게 뭐냐면 80년대에 이거 내가 일부 얘기 한의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옛날 일부 얘기 1980년대 이 약 먹고 내가 진짜 몸이 진짜 홈런 타자가 됐다 하는 그 일부 경우는 그 안에 스테로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잖아. 그렇죠. 차원정이 한때 이 시속 150km의 강속구를 던진 것도 난 그 한약의 영향이 이제야 말한다. 개소주에도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었나? 그래서 차원정 구속이 낮았다는 거야. 한약을 안 모았어. 어쨌든 그러니까 김성 감독이 고맙잖아. 사람이 이권도 바라지 않고 특별하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 변도사가 어린이들을 상대로 했던 게 뭐냐면 관광해주기 위해서 오대산 이런 데로 데려가 극기 훈련을 시킨 바가 있어. 어린이들은요? 찬물도 이렇게 샤워도 하고 이 눈밭에서 뛰기도 하고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근데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훈련을 할까 고민하던 김성 감독한테 오대산 극기 훈련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때 오대산의 평균 날씨는 영하 14도. 눈보라로 유명한 거지. 이 오대산에 있는 냇물이나 있으면 그 얼음을 깨기도 힘들었대. 얼음을 깨려면 한 3-40분이 걸렸다는 거야. 그런데 데려간 거야.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지금의 이 캠프를 가면 구단이 돈을 대주잖아. 근데 당시에 태평양 돌핀스가 청보 핀토스를 인수했었잖아. 그때 돈을 좀 쓰긴 썼는데 불필요한 돈 쓰지 말자라는 주의가 있어서 1월달 극기훈련에는 우리가 구단이 돈을 내기가 그렇다라고 한 거야. 근데 김성 감독이 그래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 알았어 우리끼리 갈게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경비를 누가 냈느냐 선수들이 아름아름 각출을 한 거야. 아름아름. 그럼 거기가 얼마나 열악했겠어. 예전에 그 선수 말을 듣자면 캠프지 와서 짐을 딱 펼치자마자 첫 번째 코스가 뭐냐 얼음을 깨야 돼. 왜요? 냉수 맞죠? 냉수 맞춰 물을 뿜는 거잖아. 아니야 들어가야 돼. 입술을 내야 돼. 깨서 직접 들어가요? 입술을 해야 돼. 영하 14도에 칼바람이 몰아치는 곳에 자 1번 타자가 누구였느냐. 별명이 대도야. 도를 잘했어. 원년 도루왕이 누군지 알아? 김일건. 그렇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성격이 괄괄해. 그래서 해태 타이거즈에 있던 시절에 구단주가 삼겹살 회식을 시켜줬는데 구단주가 선수들 대우를 시원찮게 해준다는 이유로 구단주 앞에서 이 삼겹살 다 태워버렸던 사람이야. 그 맛있는 거야. 뭐 맛있긴 하겠었겠지. 근데 구단주 정도 됐으면 한우를 어쨌든. 그래서 해태에서 찍혀서 쫓겨났던 사람. 강단이 있지. 근데 이 양반이 리더십도 있겠다. 일바 딱 들어갈 순간 첫 마디가 뭐였게? 너무 좋아. 감탄사 아니었어요? 감탄사 어떤? 약간 비소가 섞인 감탄사. 그렇지. 저기도 모르게 들어보자. 야 새끼야! 나오려면 조건이 있었어. 15초를 견뎌야 돼. 구급 대원이 있었을까? 없지. 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야구사가 많이 바뀌었겠지. 많이 그런 분 바뀌었지. 없나? 일단 그렇지. CPR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기절하면 일단 들것에 들고 그냥 내려갔겠죠. 아니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조마조마했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한 명 한 명씩 입수를 해야겠지. 그 당시 인터뷰를 보게 되면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한 명 한 명씩 들어가면서 팀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 다음부터 입수가 쉬워졌다. 내가 지난해 만났던 어느 분이 그때 그 입수했을 때 거의 다 개소리였다고. 캠프 끝나고 시즌 내내 욕했다는 거야. 어쨌든 다 한 거야. 또 이제 몸을 이제 녹인다고 PT를 한 거야. PT도 완전히 유격대식으로 한 거야. 근데 사람이 찬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PT를 해서 이게 몸에 열이 나면 그게 좋지 않다며. 갑자기 하면 좋지가 않다고. 인위적으로 열을 올리면은 위험하지. 이게 근육이나 이게 신체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것도 뭐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 조금 더 이 훈련 강도가 낮아지겠지 이 생각을 했던 거지. 오산이었지. 그 당시에 오대산 주민들이 무정부미가 내려온 줄 알았대잖아. 왜냐? 그 젊은이들이 그 서론에서 15km 이상을 뛰더라는 거야. 진짜 무서웠겠다. 아무 장비도 없이 무서운 사람들이지. 악에 맞춰서. 악에 맞췄어. 씩씩거리면서 여기다가 백민에 뭐였으면 동물 흉내내기를 했대.
그건 또 금시초문인데. 이렇게 코끼리 코 해가지고 뺑뺑 도는 것도 하고 하계 모양도 취하고 밸런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효과가 있었겠나 싶지만 어쨌든 하려니까 했다는 거야. 그런데 밥은 어떻게 먹었을까? 경비를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렇게 막 풀 뜯어먹고. 토끼 잡고 이런 거 아닐까? 새 잡고. 베어 그릴스? 자급자족.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버너랑 이 코페를 준비했습니다. 미리 직접 다 한 거고. 이제 저녁밥 먹으면 피곤하잖아. 자야 되잖아. 재웠을까? 이제 우통을 다 벗고 이 야밤에 심신수련의 또 다른 단계인 이 명상을 한 거야. 무상심법. 이 변도사가 젊은 시절부터 수행했다. 마음의 상념을 떨치고 번뇌를 떨치고. 그걸 물어봤지. 무상심법 때 무슨 생각을 하셨냐? 근데 딱 한 장만 김성훈 감독 욕만 했다고 돌아오는 길은 진짜 이제 파김치가 된 거지. 물론 장점도 있었대. 하면 된다라는 이 생각들. 그냥 약팀이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아마 1988년도에 7위였을 거야. 태평양 도피처. 최하위였는데 패배의식을 사로잡히지 말고 이런 악조건도 이겨냈으니 새 시즌에 접어들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1989년 태평양이 메디했었죠. 3위로 오, 포스트 많이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무려 3위. 인천이라고 삼위. 첫 포스트 시즌 그렇지. 진출이기도 합니다. 그때 기억나겠네. 89년이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고1 때 그때 한창 차원장의 고교 야구계를 평정했다. 그때는 뭐 일단은 그분이 아까 변도사가 남쪽까지는 안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 잘 몰랐어 우리는. 그나마 다행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잘못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천왕산 가가지고 1박 2일 동안 죽었지. 아니 천왕산에서 도대체 무슨 훈련을 한 거야? 우리도 거의 똑같은 훈련했어요. 그냥 어떤? 25kg짜리 배낭에다가 25kg 채워가지고 2시간을 산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뭐 위통 먹고 스윙도 하고 뭐 하는데 갑자기 전방부대 애들이 총 들고 와가지고 야 너희들 뭐 하냐고. 아니 저희들 야구 선수인데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무장공비가 내려온 줄 알고 연습하다가 우리한테 오고 이랬다니까. 방망이 들고 하니까 스윙하고 있으니까. 근데 태평양 돌베이스의 효과를 봤잖아.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때부터 이제 구단들이 이 급결린 올인을 한 거야. 심지어 가장 먼저 미국 야구를 접했던 LA 다저스를 방문했었던 삼성 라이온즈까지 급기 훈련을 한 거야. 롯데도 그렇고 급기 훈련이 하나의 이제 구단들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연례 행사가 된 거지. 그런데 반대로 태평양은 1989년에 성적을 냈지만 1990년에는 급기훈련의 날짜도 줄이고 비중도 줄여. 나중에 김성 감독님이 SK 와이번스 감독했을 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본인도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걸 아셨던. 그리고 그분이 중시하셨던 게 신체 밸런스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걸 떠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프로야구가 12월, 1월은 비활동 기간이잖아. 그때는 프로야구 선수는 연봉을 받지 않잖아. 일본이나 미국 봐도 몸을 회복시키는 데 주력을 많이 하지.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 마무리 훈련도 했었는데 태평양은 또 마무리 훈련도 엄청 세게 했었거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말이 급기 훈련이지 신체에 무리를 가하는 이 훈련을 하고 나니까 선수들이 부상이 조금씩 나온 거야. 그리고 변도사를 굉장히 찬양을 했다. 기영철 선수 역시도 1988년에 변도사했던 훈련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떨어져. 구위가 예전 같지 않았지. 그리고 몇 년 있다 은퇴를 하게 돼. 물론 그 당시로 따지면 아주 고령의 베테랑 선수였지만 어쨌든 이 태평양 따라서 급기훈련했던 네 팀이 또 90년 시즌을 마치고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 그러면 이제 급기훈련 무용론이 나오지. 와, 의미 없다 이제. 의미 없다. 근데 이 5대산 급기훈련이 우리 전체 스포츠계에 남긴 아주 큰 흔적은 프로야구야 하다가 효과가 없으니 중단됐다 치지만 그걸 아마추어 야구 따라한 거야. 수없이 많은 급기훈련의 아류작이 나온 거지. 그래서 예전에 90년대 초반 보면 야산마다 몽둥이들은 야구 선수를 태반이었지. 신고 많이 돌았어. 그리고 심지어는 쪼그러뜨기. 이렇게 쪼그러뜨기 해서 쪼그러뜨기. 이거는 무릎을 작살내려는 자의행위거든. 근데 이런 무릎 쪼그러뜨기를 시킨 감독이지. 대표적인 감독이 사실 백인천 감독이지. 그런데 그 백인천 감독이 정말 잘못됐던 거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쪼그러뜨기 없어진 게 있잖아. 전쟁 후야. 세계 2차 대전 후에 쪼그러뜨기 안 했어. 일본 프로야구. 무릎이 작살나니까.
그렇잖아. 자기 체중의 한 300%가 실려요. 그리고 가장 악행 중에 하나가 계단 오르기. 계단을 오를 때는 좋아. 근데 올라갔다 내려오는 하산길이 나쁜 거야. 이 설산, 눈으로 가득한 이 산에 체온도 떨어져 있는데 그 산을 올라가야 돼. 얼마나 미끄러지겠어. 그럼 무릎이나 발목한테 엄청난 데미지가 오지. 그거를 극기훈련이랍시고 올라가라고 하고 내려오라고 하고,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극기훈련 가면 제한된 공간이니까 얼마나 폭력이 이루어졌겠어. 저희들도 갈 때 해병대 출신 선배들이 따라가고 남해를 갔을 때 그 남해 금산이 있거든요. 거기를 반을 뛰는데 한 32km거든. 이걸 뛰는 거야. 그 애들 처지면 몽둥이로 때리고. 그리고 그 금산을 올라가는데 일반인들이 올라가는데 3시간 걸리는 코스를 우리는 올라가서 뛰어내려오는 데까지 해서 40분 만에 주파하는 거지. 선착순. 발목 무릎인데 성한 데가 없는 거지. 다 나가는 거지. 그 사람의 몸을 극한으로 완전 그게 이제 프로에서 아마로 이제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어요. 그걸 매년 신년의 행사를. 근데 그게 도움이 됐냐는 거야. 도움이 되지. 키 안 크는데. 그래서 키 안 크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김성 감독이랑 정 반대됐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 뭐 이광 감독 빼고 정동진 감독, 정영래 감독님도 그렇고 아주 그 성적을 냈던 감독 가운데. 김준영 감독. 그렇지. 역시 야구 전문가잖아. 두 번 틀리고 왔죠. 김웅룡 감독은 긴 시간의 훈련을 좋아하지 않았어. 이분이 미국의 야구 유학을 갔다 와서 보고 배운 게 있대. 정말 메이저리그 선수들, 마이너리그 선수들 훈련을 짧게 하더래. 근데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하더래. 그리고 코치 감독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선수들 스스로하게끔 한다는 거, 환경을. 그래서 김웅룡 감독은 이런 극기 훈련을 엄청나게 싫어했어. 그래서 뭘 했냐면 주로 짧은 시간에 선수를 훈련하고 터치도 안 해. 그냥 지켜보다가 마음이 안 되면 욕 몇 마디 하고 방망이 집어던지고. 그래서 혜태 선수 예전에 그 훈련 사진을 보면 하와이에 가면 훌라춤 추고 쉬고 좋다. 여행을 많이 즐긴 거야. 그런데 실제로 우승 횟수만 놓고 보면 누가 더 많이 했냐. 물론 김성 감독도 아주 훌륭한 감독님이시지만 물론 선수도 좋아할 수도 있지. 혜태 타이거죠. 그래도 혜태 타이거 선수들이 대부분 롱런을 많이 했잖아. 나는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자유야구는 김웅영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김웅영 감독의 그 야구 맞았다고 봐. 미국에서 배워오셨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김식 감독님도 하와이 가면은 훈련을 그렇게 많이 안 시켰어. 보통 투수들 같은 경우도 오전에 한 2시간, 많이 하면 3시간.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율훈련이고, 제 감독님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주련 가서 절대 다치면 안 된다. 안 다쳐서 와야 되는 게 전주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연습량이 많아가지고 선수들을 그렇게 시키는 게 결국은 좋은 것만이 아니거든. 내가 김민식 감독한테 변도색이 많이 들었었거든. 투수들 안마해 주잖아. 마사지. 마사지 해주지. 타자들도 좀 근육이 뭉친 마사지. 이걸 트레이너라고 하거든. 이 태평양 이 돌핀스의 트레이너가 멀쩡했는데 등판할 선발 투수의 몸을 만져봤던 사람이 있어. 설마. 그 변도사. 맞아. 변도사. 트레이너가 아니고. 변도사. 기를 불어 넣어줘. 기를요? 이 기를 불어 넣어줘서 홈런을 쳤다고 주장한 타자들도 있었고, 변도사님의 기 덕분에 승리 투수가 됐다는 사람도 있었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삼진 당하거나 패전 투수가 된 거는 말들을 잘 안 하는. 그렇죠. 삼진을 나거나 패전이 되면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되는 거야. 자기 책임. 내가 이 기를 심어 주셨는데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런데 이 변도사의 일화 중에 하나가 축지법을 썼다는 얘기도 있어. 예? 상당히 먼 거리, 버스를 타고도 한 40분, 50분이 걸리는데 변도사가 30분 만에 도착을 한 거야. 택시 탄 거 아닐까요? 아니지. 걸어서 왔다는 거야. 내 온몸에 기가 충전된 상태에서 걷게 되면 무리를 걷는 것처럼 힘을 들이지 않고 빠르게 걸을 수 있다. 빠르게 걷는 모양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은 있어. 신비.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게 오히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야구를 하셨으면 대도의 역사가 왜 야구를 안 하셨을까요? 본인이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그러네. 근데 이제 선수들 마사지를 하고 나면 본인의 기가 다 빠져서 기진맥진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게 보자면 그만큼 야구에 대한 애정도 깊고 김성근 감독의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 있었을 거야. 있었으니까 본인이 자기 시간을 내서 그렇게 또 선수를 도왔겠지.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 변도사의 길을 받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이 변도사를 그리워했다는 이 후문도 있어. 그리워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전 LG 트윈스에 뛰었던 김선진 선수야. 본인이 부상 때문에 부상 빨리 치료하려고 변도사를 찾아갔었는데 치료에 진 적이 없었대. 어쨌든 변도사를 찾아갔던 거지. 그때 램베 선수가 찾아갔는데 그 이후로 찾아간 사람도 없고 이 프로야구계에 큰 쇼크를 줬다. 그리고 한때 극기의 훈련이라는 유행을 불러왔던 이 변도사는 어떻게 됐을까?
실존하기는 한 거예요. 실종했죠. 한의학은 맞나요? 뭐 확인되지 않았으니. 확인되지 않았으니. 그런데 예전에 그 원로 야구인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서는 정말 아주 박학다식하시고 무술에도 능했다고 그래요. 윤동경 감독이 직접 본인이 봤대잖아. 한 번도 싸워서 지는 거 본 적이 없다. 근데 어느 분은 말씀하시길 변도사가 왜 싸우냐. 싸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겠느냐. 애들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응. 그 어린애들하고. 근데 변도사가 대만에서 한의 사기를 따오셨다고 하는데 잘 생각하면 그때 대만에서 따온 한의 사기로 한국에서 우술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못하잖아. 그렇다면 이분은 그 당시 무자격 의료행위를 했던 거지. 우리는 이 무자격 의료행위를 했던 사람의 뜻에 따라서 프로야구 선수들이 죽을 수도 있었던 오대산에서 극기훈련을 했던 거고, 그 극기훈련이 좋다라고 하니까 여러 팀들이 따라서 했던 거고, 그게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아마추어 야구에서 그걸 따라했던 거고. 저도 살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건 1990년 이후로 변도사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어. 이분의 소식을 아무도 몰라. 그런데 흔적 몇 개는 내가 알고 있어. 이분이 뉴질랜드에 갔다는 얘기가 있어. 뉴질랜드요? 근데 어떻게 보면 1989년이면 우리가 프로야구가 선진화된 사회는 아니니까 그 당시 그게 통용이 됐을지 몰라도, 근데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최근에 대한체육회 해병대 캠프로 재현이 됐잖아. 이거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시대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짓밟은 거지. 해병대 캠프에 간다고 만약에 정신력이 더 고치가 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전 세계 금메달은 북한이 다 따야 돼. 그 아오지 탄광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걔네는 매 수십 분 갔다 왔겠지. 수십 분 갔다 와도 안 되는데. 왔겠지. 뭐 여러 가지 관념이 있겠지만 최근 스포츠 과학이 밝혀낸 건 뭐야? 정신력 역시도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발전될 수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대한체육회 해병대 캠프룸에서 많은 야구인들이 변도사를 떠올렸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변도사는 바로 대한체육회 이기웅 회장님 같아. 오늘 전래동의는 이것으로 끝이야. 중요한 건 이번에 갔다 온 사람 중에 파리에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